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즐거운 역사 시간이에요. 다들 안 즐거워 보이는 것 같은데 즐거워야 돼요. 저기 영민이랑 성민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자고 있는 학생들 일어날게요. 교과서 안 가져온 학생 있을까요 혹시? 네, 저기 한두 명 보이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꼭 가져와야 돼요. 오늘 하루만 짝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오늘 민주화를 열망한 4.19 혁명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할 거고 드디어 4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을 나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3문제를 냈는데 그 3문제를 맞추면 사탕을 줄 거니까 아는 학생은 꼭 손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승만 정부가 정치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내세운 이념은 무엇일까요? 네, 영민이가 손을 들어줘서 맞췄는데 맞아요. 반공주의예요. 두 번째, 6.25 전쟁이 끝난 후 정부와 미국이 체결한 조약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서연이가 맞춰줬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세 번째,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헌법은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할까요? 이거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 수진이가 잘 맞춰줬는데 간선제 방식으로 국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출하는 방식을 대통령 간선제라고 해요. 네, 지금 맞춘 친구들은 사탕 받아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4.19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근데 4.19만 배우는 게 아니라 4.19 앞에서 4.19가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정권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볼 거예요. 우리 브리티시 패스라고 하는 그 영국 언론에서 당시의 4.19 혁명을 직접 취재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짧게 보고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eoul, capital of Southern Korea. Riots on the scale of revolution. More was to follow, but it already looked like the end of the road for President Syngman Rhee. In earlier rioting, police killed 130 people, wounded close on 1,000. That only incensed the population. By now, 30,000 risked battle with the police. Not even a tyrant like Rhee could go on ruling in face of this. This time the police were once again too much for the people, but later, when 500,000 made a mass revolt, President Rhee said he'd resign and agreed to hold the election again. It seemed like victory for justice in South Korea. 근데 여러분 직접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도 이렇게 직접 그 당시 보도한 영상을 보는 건 처음이라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신기했는데 조금 더 현장감이 느껴지나요? 네, 오늘은 이 4.19 지금 봤던 모습에서 그 4.19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 읽어줬어요. 우리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2번이나 바꿔요. 그 바꾸는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볼 거고 또 4.19가 끝나고 아까 영상에서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했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승만 정권이 실시했던 2차례의 개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요? 수진이가 잘 대답을 해줬는데 직접 국민이 투표를 해서 그걸 다 세서 뽑죠. 그거를 대통령 직선제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대통령 간선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210 써있는 게 당시 2대 국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잘 보면 여기 노란색과 파란색 이 두 개가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이고
여기 회색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속 의원들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준엽이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맞아요. 이 상태라면 대통령을 다시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을 직선제 개헌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 얼마가 동의를 해줘야 되죠? 맞아요.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3분의 2 동의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고 있던 버스를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거기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동의하도록 한 거예요. 그거를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요. 부산 정치파동 끝에 결국 개헌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발췌 개헌이 이루어지고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발췌 개헌 봤죠? 두 번째 4.4.5.1 개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한 번 더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또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네, 서연이가 대답을 해줬는데 맞아요. 한 번밖에 못해요.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2번, 즉 중임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면 당연히 헌법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금 3번, 4번 다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삼각편을 쳐놨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라는 표현이 없으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했던 삼선개헌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라는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개헌이 통과가 되면 이승만 대통령은 영구 집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개헌이 이렇다 하겠는데 왜 이름이 4.4.5.1 개헌일까요? 4.4.5.1이 뭘까요? 네, 우리 영민이가 지금 여기를 보고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버린다. 수학에서 말하는 반올림이에요. 왜 개헌에서 반올림이 등장할까요? 할 텐데 당시에 국회에 203명이 있었어요. 여기서 3분의 2가 동의를 하려면 하면 135.3333 이렇게 쭉 가요. 소수점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는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136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135명만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럼 원칙대로면 당연히 부결돼야 되겠죠. 근데 이승만 정권에서 사람이 어떻게 소수점이 나와? 이거 반올림으로 버려야지 해서 135명이면 통과될 수 있다고 바꿔버리고 통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4.4.5.1 개헌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돼요. 이렇게 쭉 대통령을 하다가 결국 4.19가 터지면서 물러나게 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했는데 4.19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승만 정부가 물러났기 때문에 정부가 비어있겠죠. 그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임시로 정부가 채워야 돼요. 그거를 과도정부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도정부를 수집해요. 근데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과도정부를 수집했다는 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럼 과도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우선 첫 번째 내각 책임제 개헌을 펼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체제가 어떤 체제죠? 네, 지금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가 같이 섞여 있는 체제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 중심제였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각 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국회가 단 하나예요. 근데 이때는 국회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양원제 국회. 지금 미국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양원제 국회가 있었고 결국 대통령으로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을 선출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4.19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뉴스에서 직접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보도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 초반에 아까 선생님이 영상 틀어줬을 때 그 영상이랑 느낌이 비슷한 그 보도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30명이 있으니까 총 5명씩 6조로 1조부터 3조까지는 첫 번째 거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개헌에 대해서 보도하는 뉴스 보도문 작성하기 활동을 할 거고 4조부터 6조까지는 4.19 혁명 이후 그동안의 일을 보도하는 뉴스 보도문 작성하기 활동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 줄 테니까 활동지에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참고해 가면서 봐주세요. 네, 우리 1조는 4.4.5입 개헌에 대해서 쓰고 있구나. 4.4.5입 개헌 좀 어렵죠? 그 포인트를 잘 뽑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부분에서 포인트를 꼭 뽑아주세요. 네, 우리 4조는 선생님이 인터뷰할 사람을 고르라고 했는데 장면 총리하고 윤보선 대통령 중에 아직 못 골랐구나. 조금 더 존재감을 보였던 사람은 장면 총리니까 장면 총리로 하는 걸 선생님이 추천할게요.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짧죠? 네, 우리 또 다음에 할 게 있어서 우선 지금까지 한 걸로 앞에 나와서 조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발표 너무 잘해줬어요. 각자 다 완벽했던 점도 있고 조금 부족했던 점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8분 동안 활동지 뒤에 보면 형상평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두 문제를 모두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선생님이 시험지는 걷어서 다음 주에 나눠줄 거고 지금 걷어간 대신에 평가 기준표를 나눠줄 거예요. 그 기준표로 여러분이 보면서 내가 어느 점이 부족했네, 어느 점은 잘했네를 스스로 판단하고 다음 주에 점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선생님이 그래도 오늘 수업만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간단한 숙제를 하나 줄 거예요. 우리 광화문에 가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방문해서 A4 한쪽에 내가 느낀 점과 뭐 있었던 일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주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승만 다음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저기 영민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시 선생님 수업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김시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복습 퀴즈를 여러 개 준비해 주셨고 그걸로 인해 학생들이 맞추면 번호도 주신 게 좋았고요. 그리고 생동감 있는 영상 매체를 잘 수업에 적용하신 것 같았고 역사가 흐름이나 스토리가 중요한데 PPT별로 연결성 있게 잘 준비해 주셨고 설명할 때 다음에 배울 내용이랑 그 차별성 있는 주요 단어를 강조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복습 퀴즈를 학생들이 맞췄을 때 답만 공개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지난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그 언어나 말했던 그 용어나 팁 같은 걸 좀 더 넣어줘서 약간의 설명을 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이세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과목의 단점을 종합시킨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역사 수업은 좀 학생들이 어려움을 즐겨할 수 있어서 이름을 되게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찾아보고 했던 것 같고 흐름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하고 중간마다 격려하는 말을 최대한 넣어주시는 편이었고요. 활동으로 포스문 작성하기라는 신박한 활동을 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뭐 권영민 선생님 하고 싶으세요? 윤소 선생님? 네. 일단 다른 분들이 다 피드백 잘 해주셔서 저는 되게 새로웠던 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보도문 작성하는 활동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새로웠다고 생각했고요. 소개지도 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도와주면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은 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김준 선생님 지난번보다도 많이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습도 많이 하신 티가 나고요. 목소리 톤이나 고조, 강약, 크기 이런 것들이 매우 좋고 목소리 톤 자체가 굉장히 밝은 느낌을 줘서
학생들이 수업을 굉장히 친근감 있게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많이 향상된 느낌이 들고 연습 양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수 퀴즈를 통해서 선의 진한, 그러니까 선수 학습에 대해서 잘 연결을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오늘 수업에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필기의 양도 중요한 걸 적당하게 해서 계산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잘 필기해줬던 것 같고요.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하는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해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계열과의 차별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혼동될 수 있는 거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자칫 국사 수업이 이게 특히나 근현대사는 외울 양도 많고 굉장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진 또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잘 동기 유발을 시켜가면서 적절히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좀 압도하는 아우라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더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일타 강사도 되겠어요. 네. 그리고 학습 목표도 잘 설명해 주면서 해서 학습 동기 유발되었던 것 같고 210이라고 하는 국회 의석을 그 분포를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해서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잘 인식을 시켜줬을 것 같고 또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좋았고 고도문 적성 속에서 인터뷰를 뭐 장면이라든지 또 누구였죠? 윤보선. 네, 윤보선 대통령한테 인터뷰를 한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흥미 유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라는 과제를 통해서 전의를 시도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쉽다라고 하면 사실 국사는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언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언어적인 정보는 잘 이해하고 난 후에는 반복 연습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수업을 정말 더 부각시키고 싶으시다면 이 언어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억수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언어 수업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수업 그런 걸 조금 섞어가면서 하시면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시간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막 쉽게 사진, 그림 이런 걸 동영상을 통해서 친밀성을 유발시키려고 하셨던 부분들을 계속 더 강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